변하는 세계 질서 레이 달리오. 요 이제 기아차에서 좀 후원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무슨 얘기? 아 형, 아 레이 달리오. 레이가 달리잖아요. 아까 그 아. 뭐 천무 그게 스테파니가 천상지 얘기한 거야? 천상지시. 아 솔직히 천상지 잘 모르지 뭐 솔직히 천상지 우리 어떻게 아니? 와 이렇게 전 천상지 또 비하하실 줄 몰라. 아니 비하가 아니 거기 아니라 다나 모르세요? 다나 천무. 야,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팬분들 천상지 팬분들 다 나오세요. 21까지야 우리는.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일정 정도 보고 넘어가면 맞을까요? 네, 오늘 뭐 사실 이제 일정은 그 미국에서 이제 6월 FOMC 회의록이 좀 있고요. EU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오늘 EU 의회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으로 분류할지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찬반 투표가 있다고 하니까요.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뭐 미국의 그 이건 이제 뉴스긴 한데 ASML 주가가 네덜란드 그 ASML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중국에 대한 이제 반도체 그 DUV 장비라고 있어요. DUV? 네, EUV는 안 돼. 네, EUV는 어차피 지금 아직 수출 못 하고 DUV 장비까지도 수출하지 마라. 아.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SMIC하고 중국의 화홍 반도체가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칩을 만드는데 하지 말란 얘기죠 한마디로. 요게 이제 DUV는 좀 그 고사양 말고 밑에 약간, 단계. 뭐 자동차나 아. 뭐 일부 좀 중저가 스마트폰이나 네.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네덜란드 측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그런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ASML 입장에서 이제 매출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좀 급락을 했고, 네.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 나쁜 뉴스는 아니죠. 중국을 견제해 버리니까 그런 좀 내용이 조금 저사양 반도체마저도 지금 중국 생산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고 그러니까 아주 가고 강력하게 있다. 제재를 하려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아 그래요.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좀 뉴스가 있어서 이 정도 뉴스. 예. 네. 만약에 중국의 그런 자동차용 반도체라든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좀 제한을 하게 되면 중국 전기차 생산에도 약간 좀 차질이 있을 수도 네, 있겠다. 근데 이건 이제 네. 그 네덜란드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지금은 네덜란드가 아마 얘기를 들을 겁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유럽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데도 지금 나토 가입 이제 얼마 엊그젠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네덜란드도 아마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 출발했고요. 지금 예상은 뭐야? 지금 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로 출발했으면 마이너스 11포인트 정도. 아니 하라 우리 경기 그랬고. 관련주들 이런 거 안 좋지. 예, 그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한 1,300원대 이제 또 넘어서다 보니까 야간 선물이 한 0.8% 아, 크게 하락을 빠졌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락 출발은 약간 예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14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0.6% 확 하락세로. 오를 줄 알았지. 1%. 아니 뭐 경기 관련이 아니라 아까 내가 뭐 시장 전에 뭐 사고 싶다 뭐 이런. 그 얘기 할 때부터 알아봤어. 네. 아니 넷마블은 뭔데 왜 3% 넘게 빠지는 거예요? 경기 관련주인가 얘가? 아 경기. 아니 모르지? 왜 이렇게 빠지지? 오늘 일단 이제 지수는 코스피가 17포인트 정도 빠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0.7%. 오. 하락 종목이 한 46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도 약보합인데 마이너스 2포인트. 좀 상대적으로는 덜 빠졌지만 하락이고요. 상승이 538개, 하락이 69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한 5%나 급등을 했지만 한국은 조금 아쉽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를 좀 기록하고 있어서 증시가 좀 밀리는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3%나 좀 급등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방금 조회 공시 요구가 떴는데 일본의 상용차 1위 업체인 이지스 자동차라고 저 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지스. 예, 거기 네. 이수가 아니야 이주스 아니야? 이주스인가 뭐 이주스.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이수즈. 이스즈인가요? 이수즈. 예, 상용차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이수즈. 예. 이지스는 자산운용사. 아 자사부터 이름이. 예. 근데 이제 LG엔솔이 지금 1조 원 배터리 공급 루머가 좀 있나 봐요 지금 현재 그쪽에 일본 쪽에. 아왜 파나소닉을 안 쓰고?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제 이거 아쉬워서 그러겠지 뭐.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조혜용 씨 요구가 좀 들어가서 아. 아마 주가가 오늘 좀 급등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3.5% 급등하는데 아마 국제유가가 좀 폭락한 게 좀 그렇죠. 긍정적으로 화학업체들. 네, 좋을 수 있죠. LG화학도 오늘 좋네요. 장세에 비하면. 석유화학 합격이지만. 기업들한테는 조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LG엔솔, 뭐 금호석유, 또 유가 하락 수혜주죠. 그 대한항공, LG화학 그래서 이런 금호석유? 기업들이 금호석유? 네. 괜찮아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우선주는요? 우선주는 잠깐만 저도 네, 우선주도 같이 가야 올라가겠죠? 돼요. 네, 바벨 전략이니까. 네. 금호석유. 같이 갑니다. 우선주는 그냥 약보합이네요. 야, 거래가 1310원 없어요. 넘어갔다. 거래가 없네요. 원달러. 예. 응? 1310원 예, 넘어갔어. 환율이, 예. 왜냐하면 저 유로화가 급락을 해가지고요. 달러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유럽 쪽이 좀 안 좋아져서 오늘 환율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일부 강세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뭐 대한유와 한전기술 좀 강세고 다른 기업들은 좀 안 좋은 편인데 오늘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주가가 13% 좀 폭락하고 있는데요. 네? 왜? 그 이유가 아마 그 2대 주주인가 3대 주주로 알고 있는데 블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군데요? 저도 이제 잠깐 뉴스를 봐가지고 또 저기 블록들이 아니야? 있는 걸로 시- 제가 알고 또 있습니다. 싱가포르 뭐 저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SK 물량이 아이테크놀로지. 아이테크놀로지가 블록딜 한 9% 정도 할인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오늘 아마 주가가 그 이유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블록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급락하면서 SOL이 마이너스 6% 폭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태양광 업체가 3.6% 급락하고 역시 에너지 관련주죠. 대우조선해양이 마이너스 3%. 그래서 국제유가 상승할 때 좀 강했던 기업들이 일단 오늘은 다 급락세를 면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뭐 대부분 약하긴 한데 아프리카 TV가 오랜만에 한 3%, 자이언트 스텝이 3%.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TV나 자이언트 스텝은 또 이 성장주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도 금리 떨어지면서 이쪽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뭐 이런 인터넷주들은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거 오르는 맥락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이제 최근에 좀 강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밀리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 골프존이 마이너스 3% 정도. 뭐 기사 보니까 뭐 중고채가 뭐 쏟아지고 있다라는 뭐 기사도 중고채요? 예, 중고 골프채가 네. 매물로 많이 나온다.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SK 아이테크놀로지가 블록딜이 됐는데 네. 345만 주, 지분율 4.8%입니다. 네. 여기 이게 PEF, 그 프라이빗 에쿼리 펀드라고 네. 사모 운용사인 프리미어 파트너스라고 네. 굉장히 정평이 있는 유명한 회사죠. 프리미어 파트너스라고 거의 떠오르는 그 네. 저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PP라고 하죠 보통. 네? PP. PP 뭐야? 프리미엄 파트너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불러요. 안 그냥 불러요? 프리미어라고 그냥 프리미어라고. 여기가 이제 프리미어 파트너스라고 PEF가 있고 네. 프리미어 VC가 있어요. 네, 두 개 회사 두 개 이제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를 했네요. 네. 전량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4.8% 네. 굉장히 큰.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네네. 거예요. 예, 블록딜 블록딜 할인율도 좀 크다 보니까 네.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은 좀 올랐지만 한국 증시는 그 환율 영향 좀 받는 것 같아요. 환율이 좀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유로화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유가 하락 수혜주도 일부 좀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290억 420억 정도 매도하는데 사실 오늘 매도에 좀 가장 큰 거는 기관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좀 사줬는데 오늘 금융투자가 978억 연기금이 344억으로 좀 오전부터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외국인보다는 좀 기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주로 매수하는 거는 제약주 좀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거의 매도인데 뭐 의료 정밀적만 사고 있고 전기전자를 오늘 많이 팔고 있습니다. 550억 정도. 네. 그래서 수급에 조금 기관들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일부 전력 설비 관련주들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요새 워낙 또 폭염이 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네. 전력 관련해서 또 이제 뭐 블랙아웃 우려가 좀 있나 봐요. 아, 예, 그래서 오늘 설비주들이 좀 급등하는 전력 것 같고요. 설비. 예. 그리고 NFT 관련주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오르다 보니까 강세고 원전주들도 지금 오늘 좀 강세 일부 보이고 있고 네. 또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은 카카오가 한 2% 정도 주가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고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뭐 급등은 아니지만 다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게임주들도 아니 다 오르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그래도 조금씩 좀 올라가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게임 업종들이. 그래서 섹터 어떤 장이 쪽으로는 빠진데 살짝 그래도 축이 그죠? 기존의 어떤 경기 관련주에서 네, 일종의 성장주 성장주 쪽으로? 위주로 살짝 완전히 간 건 아니고 네. 살짝 그리고 경기 관련주에는 화학 쪽이 좀 네, 돋보이고 맞습니다. 그런 거네. 예, 유가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그 두 번 걸리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코로나에? 예, 코로나 3번 걸리신 분도 있고 실제. 세 번? 예.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아니 같더라고요. 백신 뭐 하러 가죠? 백신이 네.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네. 효과가 없어지잖아. 네. 근데 백신 한참 맞은 게 올해 초잖아. 네. 그러니까 제 아는 분도 2번 걸린 분들 나오더라고. 네. 조심합시다 우리도. 그래도. 아니 한 번도 안 걸렸지? 저는 안 걸렸죠. 법적으로는 한 번도 안 걸린 거. 근데 걸렸을 아. 것 같아요. 법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안 네. 걸렸었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한 2번 왔다 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아니, 여기서 옮은 것 같은데. 아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안 네. 걸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쪽 치료제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급등하더라고요. 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뭐 4차 백신 얘기 나오다 보니까 어제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었고 그래서 다시 좀 옛날에 BBIG 장세가 좀 재현되는 듯한 좀 어제부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배터리나 바이오 게임 이쪽 섹터들이 일단 요즘에 좀 강세를 좀 이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경기에 관련돼 있거나 국제유가랑 민감한 업종들은 오늘 역시 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S-오일 중심으로 해서 정유주가 급락하고 조선주들도 오늘 일제히 다 급락하고 있고요. 그래, 조선 기자재, 네, 신재생 다 에너지 이런 것들 안 좋네. 네, 비료 쪽도 지금 급락하고 있고 그다음 뭐 은행 업종들도 금리가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주도 역시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또 해운 예, 그래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일단 좀 밀리고 예, 일부 피해주가 반등하는데 예, 그래서 지수는 좀 빠지고 있지만 시장의 색깔은 좀 약간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지수가 안 좋아지겠지. 워낙에 전통 제조업 아직은 그죠? 그런 게 많으니까. 그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참 이게 애매한 게 이게 성장주 빠질 때도 뭐 같이 빠져버리고 같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땐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근데 좀 아쉬운 게 미국의 마이크론이 5%나 급등을 했는데 사실 보통 유가가 급락할 때 반도체가 좋거든요. 과거 이렇게 통계를 보면. 또 삼전환이 있으면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또 그걸 반영을 못하니까 좀 이게 답답한 거죠. 사실 좀 마이크론. 근데 환율이 1,310원 넘어가면 사실 이제 이들 기업의 수출 기업의 채단성은 좋아지는 게 뻔한데. 굉장히 좋아지죠. 그죠? 사실. 예. 좋아지죠. 환전할 때 와. 예. 물론 이제 환해치를 좀 하긴 할 텐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원유 많이 갖다 쓰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지. 예. 그 사실 현대차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환율 상승은 좋은 거죠, 사실. 현대차 또 예. 후판 가격, 강판 가격 이런 거 좀 빠질 거 네, 아니에요. 또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질 거고. 예. 무슨 문제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는데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일단은 좀 자금이 수급상. 네, 수급상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음. 유럽 쪽이 좀 유로화가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긴 기업보다는 독일이 저렇게 폭락을 해. 예. 독일이 뭐 무역 역조가 적자, 생겼고. 네, 적자. 적자나고 예. 이래서. 30년 만에 무역 적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리포트들 보면서 공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 요게 이제 DS 투자증권의 양혜정 연구원님인데 제목은 이제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옛날에 이제 도요다를 썼던 그 책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제목인데 도요다의 이제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이제 적시 생산 방식인데 이게 세계화 시대에는 이게 맞았대요. 그러니까 중국을 비롯한 이제 개발도상국 성장을 이게 세계화가 돕기도 했지만 선진국에서도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은 거죠. 이게 낮은 노동 비용으로 이제 쉽게 뭐 물건들을 조달받고 그러면서 높은 이익률도 가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 방식이 좀 맞지가 않는 게 탈세계화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이어지면서 생산과 재고에서 효율성보다는 이제 네. 안정이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공급망 이슈도 많이 느꼈고 더욱더 이 전쟁 터지면서 생산과 재고에서 기존의 틀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들 우려하는 게 이거 재고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이 있는데 이 양희정 연구님 생각은 물론 이제 재고가 높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재고 높은 거는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탈세계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부 과잉 재고도 있겠지만 지난 10년간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높은 재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좀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이 이제 베어마켓 랠리와 성장주 반등 타이밍이다. 이런 이제 자료를 냈는데 지금까지 약세장에서도 10에서 15% 정도 반등하는 베어마켓 랠리가 없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꼭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도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여름 정도에는 그래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첫 번째 이유가 너무 과매도 됐대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60일 이동평균선이죠.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제 간격인데 이게 이격도가 90 이하면 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60일 이평선이 1000이라고 하면 지금 코스피가 900 밑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수치가 밑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과매도 상태고 88.6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두 번째 이유가 원자재 가격이 좀 크게 떨어졌잖아요. 수요 둔화는 부정적이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낙폭과대 성장주들도 반격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이 기업들이 대부분 인플레 피해주였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들이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름 휴가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해졌음을 아마 깨닫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골프를 이전처럼 자주 즐길 수는 없을 것 같고 값싼 여가 활동 예를 들면 이제 OTT로 드라마 보거나 다시 게임을 할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의 좀 보고서인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골프 유튜브 보는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네. 현장에 가기는 좀 어렵고 너무 비싸더라. 네. 예? 그리고 아니 무슨 평일날 무슨 퍼블릭 골프장이 26만 원, 27만 원씩 하니까 이제 한번 이제 바람은 살짝 이제 가는 것 같아. 아 골프장 진짜 너무 비싼 거 같아. 네, 이제 점점 아마 그 예약하기가 그러니까 부킹하기가 더 쉬워질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n분의 1 해도 네. 밥 먹고 예. 또 그늘집에서 뭐 맥주나 한잔 하고 그러면은 30 그냥 나가는 거예요. 30 더 나가지. 아 그런가요? KDP는 뭐 아 그러네. KDP도 거의 20만 원 수준이에요. 네. 아, 안 됩니다. 퍼블릭이 그 정도면 진짜 비싼 거예요. 아 너무 폭리야. 내가 볼 때. 이제 거의 이제 끝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나 부킹 안 되겠네. 계속 이런 얘기하면. 네, 끝물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아예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막 시작한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은 뭐 상당히 더 좀 치긴 치겠습니다만 저는 뭐 이제부터는 확실히 아마 하락 추세를 탈 거다. 네. 그리고 또 동남아 골프 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골프웨어 대여업이 그렇게 잘 된대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골프웨어, 여성 골프웨어 대여. 비싼 그게 엄청 것들. 남는다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인스타에 한번 다 올렸으니까 인스타에 골프 사진 내 골프 정말 마니아가 아닌 이상 골프는 한 두세 번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굳이 뭐 10번, 20번 가면서까지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볼 땐 이제 그것 이제 분명히 다 됐다. 예. 한 3개월 후를 보시면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진 골프장 예약 시스템 아마 보실 겁니다. 정프로의 예언들 아직까지는 잘 맞은 적이 없죠. 아니, 골프 아까 KDP 비싸다는 그 20만 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뭐지 15만 원이 이제 대부분 올라왔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야 버디하면 이제 또 버디 이렇게 좀 기념으로 드리잖아. 버디를 왜 하죠? 어떻게 하는 거죠, 버디는?
그런 넘어가. 그런 걸 드려본 적이 없어요. 캐디분이 저한테 10,000원 주시는 적은 캐디분이 왜 줘? 정프한테 잘 좀 쳐라고. 잘 좀 치라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신한금융의 이제 지인의 연구님이 카지노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 파라다이스, GKL 뭐 이런 이제 하나투어, 모드투어 이제 여행과 관련돼서도 실적이 발표됐는데 일단 6월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데 4사 모두 굉장히 빨리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유추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달에 메인 카지노 숫자가 좀 유의미하게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GKL이 하고 파라다이스 이제 합산 매출액이 377억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23%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그러니까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7% 정도 늘어난 것 같고 특히 GKL이 2등 사업자인데 지표가 굉장히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6월달에 첫 월간 흑자 전환을 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파라다이스보다 GKL이 4월달에 좀 한 달 먼저 해외 마케팅을 먼저 했대요. 그래서 상호 자가 격리가 없는 국가가 몽골, 싱가포르, 태국, 미주 쪽인데 이쪽 카지노 플레이어 대상으로 영업을 좀 빨리 시작해가지고 방문객이 좀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6월부터는 일본 도선 재개가 있기 때문에 일본 VIP 영업도 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파라다이스도는 전통적으로 일본에 강한데 파라다이스도 이제 5월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점진적으로 회복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실적이 개선되는 게 보이는데 너무 좀 그 회복세에 비해서 시장의 눈높이는 너무 낮은 것 같다. 컨센서스가 그래서 좀 지금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른 리포트도 있습니까? 네, 이 정도 보면 네. 되겠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징기쇼가 좀 대단한 분이 좀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큰 물건 하나 들어갔습니다. 물건? 와, 오늘 이분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와.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